오늘 눈여겨볼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트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환율이 정말 1,438원까지 장중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1,435원 고공행진하는 환율인데요. 이렇게 환율 부담감이 확대될 때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오늘 엔터주를 좀 들고 와 주셨어요. 일단 국가에 현재 이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런 상황들이 진정이 빠르게 돼줘야지만 증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은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악재가 도출되고 나면 우리가 악재가 선반영됐다 또는 이제 호재가 도출되면 호재가 선반영됐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시장이 가장 힘든 시간이 연출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다른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국내 증시는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기관에서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 일부 방어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환율은 글로벌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세금을 쓰더라도 환율에 대한 방어는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환율이 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캡처했던 화면인데 한 1,437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1998년도, 97년 말부터 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급등했던 시기가 바로 아시다시피 IMF가 왔던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초에 한번 있었고, 현재 이제 또다시 1,400원대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차트만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차트가 있다면 추천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뚫려낼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현재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율에 대한 부분을 왜 봐야 되느냐, 그냥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 수출주에게 유리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2차적으로 재가공시켜서 판매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현재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올라버렸기 때문에 수출 단가 자체가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환율 밴드상 1,150원에서 1,250원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1,400원대를 돌파해서 넘어갔고 현재 1,43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원화에 대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외환보유고에 대한 위기설을 또 조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정말 이 외환보유고가 위기가 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팩트로만 전달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현재 외환보유고가 4,150억 달러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몇 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외환보유고가 떨어져 왔던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떨어지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2022년도에 한번 위기 소리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4천억 달러가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얘기하는 이런 투매적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일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천억 달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다만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으로는 우리가 현재 위기가 왔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정도 빠졌으면 사실상 국내 대형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뭐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요 그림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2023년도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미국 내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 집행했던 것은 아니죠, 이때도.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IRA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텍사스주에 반도체 팹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존재를 했던 것이 그러면 모두 다 돈이 집행된 게 아니다라고 봤을 때 현재는 2023년도보다 현재에 대한 환율은 훨씬 더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런 투자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매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매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율 밴드가 과연 얼마 정도에서 안정될 수 있느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1,400원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강한 반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국내 증시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조정을 현재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방향성을 키우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이렇게 급격한 방향성을 반작용으로 땡겨낸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작용, 정작용이 그만큼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에 대한 시장이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에 멈춰져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가격 조정이 멈출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환율에 대한 반등 시점 자체가 바로 증시에 대한 반등 시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공장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도 엔터주는 오늘은 좀 더 낙폭과대가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엔터주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카카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응원봉에 대한 판매가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카카오입니다. 스타쉽 엔터는 아이브가 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만큼 현재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하락 부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정도 하락이 나타난다면 현재부터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가격적인 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해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SM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카카오라든지 SM 같은 기업들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시장에서는 제한적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악재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좀 더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장에서 유망 섹터를 꼽아주시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환율 상승에 따라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살펴보고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량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칼을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한테 맹목적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저히 제 양심상 안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늘은 일종의 이제 정책 테마로 볼 수 있는 제로투세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저출산 관련돼서 정책을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에 따른 종목이 이제 제로투세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과거 총선 때 여당의 1호 정책이 바로 저출산 정책이었고 야당의 4호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저출산 관련된 이슈라고 보는데 제로투세븐은 유아용품 관련된 전문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는 낙폭과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제로투세븐이고요. 정말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이상로 파트너께서 한국경제TV 너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목요일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K스탁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